반입니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면 아파트, 연립 이런 게 포함되겠죠? 어, 공시가격이 나왔는데 확정은 아니고 이제 열람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거의 이대로 되겠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여러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궁금합니다. 공시가격 변동률 두둥 얼마나 올랐을까? 서울 수도권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전국으로 보게 되면 3.65% 변동률 작년 대비 3.65% 2024년이 1.5이니까 2배 이상 오르긴 올랐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좀 있죠. 서울은 7.86% 2024년 기준이니까 2025년 1월 1일 기준이니까 거의 2024년 분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최근에 토제가 해제되면서 올라가는 거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년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적용이 되고요. 이번에는 2024년 작년 7월에 집값 많이 올랐는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겠죠. 서울이 7.86%, 2024년이 3.25였는데 2배 정도 올랐고요. 부산은 뭐 작년보다는 마이너스 2.99에서 2.90에서 마이너스 1.6인데 여전히 마이너스 1.6 더 내려왔다는 거죠. 더 후퇴. 대구도 마이너스 2.9%더 후퇴. 인천은 2024년에 1.93인데 2.51. 경기도는 3.16.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서울이 7.86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인천이 2.51, 경기도 3.16%.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이 끌어올렸습니다. 광주 마이너스 2, 대전 마이너스 1.3 난리 났다. 울산은 플러스네. 1.07 플러스가 어디야? 세종 마이너스 3.28 세종 여전하고요.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어디 있을까? 전북이 플러스네. 전북이 웬일이야? 전북이 플러스. 충북이 0.18%, 충남이 0.01. 이것도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과 아닌 지역들 양극화가 공시가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면 더 눈에 확 띄죠. 와. 근데 파란색은 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5%, 0에서 5%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파란색, 여기 중간에 세종 있고, 대전은 파란색이고, 결국에는 빨간색일수록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서울이 빨간색이고, 이제 경기도도 뭐 살짝이긴 합니다만, 뭐, 거의 뭐 약간 색깔? 뭐, 요 정도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주로 이제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2026년 내년 이맘때 공시가격이 나오면 아마 훨씬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이 2026년 내년에는 서울 10% 이상, 경기도도 인천 5%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 구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일 궁금한 게 강남 3구잖아요. 역시 2024년 여름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는 걸 공시가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가 11.63, 강남구 11.19, 송파구 10.04 엄청나죠? 마용성은요 한번 볼까요? 용산구가 10.51, 성동구가 10.72, 마포가 9.34. 역시 강남 3구와 마용성의 강세, 강동구가 7.69% 여전히 높고요. 동작구도 뭐 6.85, 영등포가 7.06 양극화입니다. 광진구도 뭐 부천 중에 하나죠. 8.38% 양극화. 좋은 동네만, 돈 있는 동네만 더 올라갔다는 걸 변동률 서울 구별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양극화 이게 피할 수 없는 숙제인데, 자, 상위 10위 제일 비싼 집들, 공식가 제일 비싼 집, 에테르노 청담, 아이유가 사는 집, 아이유,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가 사는데, 전용 면적 464.11. 와, 전용 면적이 464.11이면 거의 전용 면적만 얼마야, 이거? 거의 한 150평? 그렇죠? 전용 면적만 한 140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데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1,000원, 이게 단위가 1,000원이자 1,000 했는데 이게 200억. 공시가격이 200억. 공시가격이 200억이면 도대체 세금이 보유세만 해도 얼마가 나올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더 펜트하우스 청담, 나인원 한남, 또 한남 더 힐, 원베일리,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파르크 한남, 갤러리아 폴의 트라움 하우스,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집들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여기는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들. 이 정도 되면은요, 보유세만 해도 1년에 2억 이상 낼 거거든요. 보유세만. 보유세만 1년에 2억 이상. 2억이 뭐야?
2, 3억 낼 것 같은데요. 3억 정도 낼 수 있는 이건 줘도 못하는 줘서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줘도 팔지 못하고 10년 동안 못 팔고 10년 동안 살아라고 하면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이 뭐 2, 3억 주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보유세 2, 3억 주고 하위 하위는 뭐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뭐 이게 1,000원 단위니까 100만 원, 280만 원 이게 뭐 장릉 레저타운 뭐 다세대인데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제가 정리하면서 과연 상위 10위에 사시는 분들의 행복 지수가 하위 10위하고 얼마나 차이 날까? 돈 없으면 물론 힘들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 돈 많다고 해서 또 행복이 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시가격 280만 원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화목하고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죠. 보유세 얼마 나올까? 보유세 진짜. 이거 제일 궁금하잖아요. 원밸리 전용 84, 뭐 60억, 63억, 70억에 거래됐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공시가격이 34.36억입니다. 올해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 보유세가 2025년에 1,820만 원 정도, 35.9%, 많이 올랐네. 뭐 집값이 올랐으니까요. 1년에 1세대 1주택자 기준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가 적용이 돼서 원밸리 가지고 있으면 1,820만 원 정도 1년에 재산세 보유세 냅니다. 만약에 이거 만약입니다. 만약에 뭐 정권이 바뀌어서 집값이 올라서 안 되겠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더 올려. 공시가격 더 올려. 뭐 이렇게 돼 버리면 공시가격을 마음대로 지금 당장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 되면은 뭐 훨씬 올라갈 것 같고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만 올려도 이거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아마 종부세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1년 후에 2026년 12월이 되면 이거보다 지금 상승을 감안해 보면 또 정권이 바뀌어서 공정시장 가격비를 올려버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2배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압구정 신현대 구차 같은 경우도 1,800만 원. 잠실 엘스 요즘 뜨거운 감자죠. 최근에 올랐는 거는 이제 적용이 안 된 가격입니다. 579만 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전용 84. 내년 되면 이게 제 생각에는 2026년 12월에는 잠실 엘스도 거의 1,000만 원 수준, 1세대 1주택자도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격비를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RF,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287만 원 정도 일단 올해 2025년 12월에는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용산 한가름도 475만 원, 서울숲 리버뷰 자이 304만 원 정도. 노원구 공릉동 풍림 아파트 공시가격이 한 5억 정도니까 시세가 한 7, 8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66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돈 있으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내도 되는데 돈 있는 분들이라도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부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1,000만 원, 500만 원 내는 것도 아마 부담이긴 한데 2026년에는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 자료가 있어서 제가 재밌어서 좀 뽑아봤는데 서울 아파트 전국 아파트 수가 나오는데 전국의 아파트 수는 1270만 개 정도, 1274만 호 정도 되고요. 서울은 180만 호 정도 되네요. 아파트가 서울에 누구라도 요즘 양극화 들어가고 싶은 서울에 180만 호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지금 음, 다투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공동주택은 270만 호인데 연립과 다세대를 빼면 공동주택 아파트는 181만 호 정도. 서울에 181만 호의 아파트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1274만 호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공시가격 분포를 보게 되면 이제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다 섞여 있잖아요. 연립 다세대가 섞여서 아무래도 1억 원 이런 거는 연립 다세대가 좀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작게. 아파트는 주로 이제 이쪽에 분포가 되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해서 이렇게 분포는 6억에서 9억이면 9억 정도 되면 시가 한 12억, 13억 정도 되고요. 이렇게 여기서 한 70% 그러니까 시세를 한 30% 정도 더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세로 한다면 공시가격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가격 저는 평균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전교 1등에서 100점 맞는 친구하고 60점 맞는 친구의 평균을 나눠버리면 80점이 되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들고요. 5년간 공동주택 평균 가격을 보면 서울만 보면은요, 5억 2천에서 6억
4억 9천, 5억 1천, 5억 5천. 별로 안 오른 것 같잖아요. 이게 평균의 함정입니다. 실제로 비싼 곳들은 양극화해서 더 많이 올랐는데 안 오르는 곳들은 떨어지거나 그대로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인천이 평균이 1억 9,600만 원, 경기도 평균이 2억 7,400 공시가격. 물론 공시가격입니다만 경기도 평균이 2억 7천, 그러면 시세로 따지면 4억 정도 되는데 평균이 4억입니다. 경기도. 서울은 평균이 한 7, 8억 정도 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빌라 빼버리면 아파트는 훨씬 더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중위 가격, 평균 가격이 아니라 제가 글자를 잘못 적었네요. 이거는 중위 가격입니다. 중위 가격. 중위 가격인데 중위 가격도 뭐 큰 차이가 나진 않네요. 그래서 평균 또는 중간 가격은 이 정도 된다. 서울의 중간 가격은 7억 4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공시가 시세로 하면 한 5억 정도 중간 가격인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향후 일정은요. 이제 열람하잖아요. 열람하게 되면 이제 4월 2일까지 4월 2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서 제출하고 중앙 부동산 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 공시하고 4월 30일에 그렇죠? 또 이의 신청하고 국토부 공동주택 열람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6월 26일에 조정 공시하는데 이때가 거의 끝난다고 봐야죠. 결정 공시하면 실질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끝난다. 이번에는 이제 열람 단계인데 물론 여기서 크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거의 이대로 아주 특별한 오류 아니면 이대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